오랜 옛날 종서의 마을은 거대한 산맥 뒤편의 대국 금룡에게 해마다 귀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조공이라 불렀지요. 그 대가로 금룡은 종서의 마을의 평화를 보장했고 훌륭한 문물과 지혜를 담은 비단 두루마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종서는 조공을 큰 형님의 우산 아래 드는 예의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서의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바다 건너 신흥국 해준이 돛을 펴고 나타났습니다. 해준은 마을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기술로 공장을 지어주었습니다. 종서는 해준을 위대한 은인이자 든든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평화가 지속되자 마을은 번성했지만 해준이 보내오는 보호비용 청구서의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해준은 우리 관계는 사업이니 공정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보장세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마을 상품의 높은 감사 통행세를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종서는 옛 기록을 펼쳐보았습니다. 과거에 금룡에게 바쳤던 조공은 예물이었으나 그 형식 안에는 천하 질서의 인정과 문화적 자부심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현재 해준이 요구하는 것은 돈과 거래의 공정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정이나 예의가 아닌 정확한 계산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종서는 생각했습니다. 옛날 금룡에게 보낸 조공은 강자의 굴림과 약자의 순응이라는 연극의 막이었지만 그 대본은 예로 쓰여졌지. 지금 해준의 요구는 거래라는 계약서의 조항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힘의 우위라는 여백이 숨어있네. 시대는 바뀌었으나 힘의 논리는 과연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강대국과 맺어온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국과의 조공, 책봉 관계, 그리고 현재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조공을 받았고 현재의 미국은 관세, 현금 및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과거 중국과 현재 미국은 다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비슷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중국과의 조공을 살펴봅니다. 조선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은, 금, 인삼, 호피 같은 곡물을 바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황제의 은혜를 입는 신하국의 예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하사품이 곡물보다 값이 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중국에게서 받은 비단, 책력, 약재, 문물은 조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무형적 이익도 컸습니다. 왕조의 정통성 인정 면에서 조선 국왕은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외침 억제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군사적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 질서를 확립하고 학문과 각종 제도 도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중국에 대한 조공은 큰 부담이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실익도 큰 제도적 교환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우리와 함께 피땀 흘려 싸워 나라를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한미 상호방 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에 주둔 한국군 무장 현대화 지원 등으로 안보 우산을 펼쳐왔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50에서 70년대 미국 원조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며 밀가루, 분유, 면직물 같은 생활물자 지원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차관과 투자 확대로 1980년대까지 산업화에 큰 자본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유무형적 지원은 이어졌습니다. 지속적 안보 보장으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해 주었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후견인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는 한강의 기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4에서 5배까지 증액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맹을 보험 상품처럼 취급하며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5% 고율 관세와 현금 지원 중 양자택일하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안보 우산을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과거 중국과 현재 미국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찾아봅니다. 두 체제 모두 보호와 대가의 교환 구조라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조선은 중국의 조공을, 한국은 미국의 분담금과 통상 양보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정통성과 안보 보장이라는 이익을 얻는 대신 유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압박입니다. 다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체면과 의례를 중시했으며 실제로는 조선이 실익을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명분보다 실리와 현금을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지나친 조공, 과도한 분담의 조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 의존을 최소화할 우리 자신의 내적 역량 강화입니다. 과거 조선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그 대가로 정통성과 안전을 얻었고,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와 성장을 얻었지만 이제는 비용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비슷합니다. 차이는 중국은 의례 중심, 미국은 실리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한국이 이들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하느냐가 미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